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3월 12일 일요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새벽 2시 14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실리콘 밸리 뱅크가 이제 파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이제 향후에 이 은행 파산의 여파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큐에스트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분석은 좀 일반적이진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분석하는 또 내용이 되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도를 좀 볼까요? 일단 이 화면상에 나와 있는 이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이 은행은 어디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구글 맵인데요. 왼쪽은 일단 닫을게요. 자, 이게 미국 지도죠. 지도인데 보면은 저희가 보통 이제 미국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뉴욕이 되겠고요. 뭐 행정 수도는 워싱턴이고. 자, 그러면은 이쪽을 확대해서 볼게요. 로스앤젤레스가 있고 여기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있죠. 그리고 네, 일단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좀 정신이 없으실 수 있는데, 자,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야, 나는 뭐 미국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뭐 미국 지도 꺼내서 얘기하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지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도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 먼저 실리콘 밸리 뱅크가 망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한경 글로벌 마켓 신문에 있는 내용이 가장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3월 11일 어제 토요일이죠. 오후 4시 9분에 서기열 기자님이 올려놓으신 기사입니다. 44시간 만에 무너졌다. SVB 실리콘 밸리 뱅크입니다. 파산에 실리콘밸리 패닉, 뭐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은 채 문은 굳게 닫혔다. 그 다음에 40년 정도 된 은행인데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그 벤처 캐피탈이 절반 이상 이용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다. 패닉 상태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만 그 미국은 월급을 몇 번 주죠? 보통은 2번 줍니다. 그게 15일하고 30일인데요. 우리나라 시간보다 조금 늦게 오니까 15일이다라고 하면 다음 주 이제 수요일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16일 목요일이 되면 이제 미국은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날짜가 도래하고 다음 마지막 주 31일에 두 번째 이제 급여를 주급 형태로 이제 2주치 정도 지급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은행에 있는 돈을 가지고 직원들 급여를 줘야 되는데 그것부터 문제가 될 것이다. 자, 지금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맨 첫 장에서 설명드린 은행, 이게 어딨냐 하면은 여기 써 있죠.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레라 본사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제가 이걸 먼저 중요한 내용으로 읽어드리고 나서 지도를 보면서 제가 분석하는 내용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는 매우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좀 봐야 되겠죠. 일단 중요한 내용은 쭉 지나갈게요.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폐쇄되는데 4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장기 채권을 210억 달러인데 오타가 났네요. 18억 달러 손실이 났다 그랬는데, 자, 18억 달러 손실이라 그랬죠. 18억 달러 2조 3,8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주가가 빠졌겠죠. 여기서 설명 하나 더 드릴게요. 여기서 채권을 팔아서 손실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왜 손실을 봤을까요?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그것까지 제가 설명을 오늘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루 동안 빠져나간 예금이 42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여기 나와 있죠. 5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손해를 봤다 그랬잖아요. 채권을 매각해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니까 한 1.5% 정도 때 채권을 사놨던 게 지금 뭐 4.5% 이렇게 올랐으니까 아마 손실액이 뭐 계산을 정확히 지금 그건 또 다르게 해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많이 났겠죠. 그래도 일단 현금화를 해야 되니까 판매를 했다, 매도를 했다 이런 말일 겁니다. 나름 이제 성의를 보였다 이런 뜻이겠죠. 저도 이제 분석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녹화를 하는 거라서, 그리고 지금 사실 잠들려고 하다가 지금 하는 거라 지금 뭐 얼굴 상태도 좋지 않고 그렇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조명도 뭐 전혀 켜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20달러 인출한 게 얼마라 그랬죠? 55조죠. 그런데 이제 기사상에서 보면은 자,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2008년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 발생했을 때 JP 모건 체이스의 워싱턴 뮤추얼 파산 이후 두 번째다. 펀드 회사죠. 당시 3,07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고 예금이 1,88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뭐 파산을 했다는 거죠. 파산을 했다는 의미는 이제 청산 가치보다 잔존 가치가 적었다. 그러니까 줘야 될 돈이 그 워싱턴 뮤추얼이 갖고 있는 돈보다 많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실리콘밸리 뱅크는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의 지금 좀 공포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벤처 캐피탈 이런 데들은 실리콘밸리 뱅크에다 이제 예치를 많이 해놓을 거 아니에요. 목돈, 큰 돈을. 그래서 일단은 이제 소문이 야, 실리콘밸리 뱅크에 있는 돈을 다 빼라. 뭐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벤처 캐피탈 A의 대표야. 그 친구 아는 사람들이 B 씨가 있어. 그러면 내 것도 인출을 빨리 해야 되고 B 씨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 망한데 지금 빨리 니네도 돈 빼. 너도 나도 빼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건데 주가는 또 60% 빠지고 돈은 돈대로 55조 원이 빠져나갔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갖고 있는 가치가 얼마인지를 좀 봅시다. 보면은 아까 제가 찾아놨었는데 지금 잘 보이질 않네요. 대략 이제 그 인출된 돈은 55조 원인데 제가 아까 찾은 거로는 한 230조 원인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전체 자산 규모가 작진 않죠. 그런데 또 엄청 크다고 보기도 좀 그래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여기에 좀 특이한 형태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 은행이 40년 동안 이제 성장을 잘 해왔는데 벤처 캐피탈이라는 게 이제 성공 확률이 좀 낮으니까 벤처 기업이, 그러면 투자를 10군데 해가지고 한 군데만 잘 돼도 뭐 10배 이상 성장하면은 본전 이상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야, 투자해줘서 고마워, 우리 성공했어. 그러면은 또 그 벤처 회사의 주식을 또 받기도 하고 그래서 또 부를 또 축적하고 이렇게 성장을 해온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곳이 바보 멍청이가 아니니까 될 만한 이제 벤처 기업에 또 투자를 하고 이렇게 서로 선순환을 이루면서 발전해온 그런 은행이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조금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그 아까 이름을 까먹었네. 그렉 베커, 맞아. 그렉 베커라는 그 대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파산하기 열흘 전에 47억 원 정도를 주식을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미리 그 대표가 알고, 우리가 보통 모럴 해저드라고 얘기하죠. 야, 너는 미리 알고 미리 팔고 튄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정부기관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안 좋게 보겠죠. 지원을 해줄 마음이 싹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일단 좀 파킹 랏으로 좀 빼놓고요.
우리가 파킹랏으로 빼놓는다 이 말은 이제 뭐 미국 애들이 쓰는 표현인데 지금 주제에서 약간 좀 하나를 좀 옆으로 좀 치워놓자 이 말입니다. 주제에 집중하자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신규 투자도 맡길 거고 급여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오죠. 통상 15일과 월말인데 또 이게 또 노동법 위반이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되는데 지금 노동법 위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포인트는 이런 거죠. 이 은행이 파산을 하고 나면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 거냐 이런 것들이죠. 금융위기까지 뭐 연결이 되는 거냐 기사들은 막 나오지만 자 여기서부터 이제 키웨스트만의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작년에 5월달로 기억을 하는데 이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실리콘밸리를 저도 상당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녔었죠. 그런데 이게 묘하게도 제가 여기 이제 기억이 나는데 자 여기 이제 프루데일이라는 데가 있고 제 기억으로 이쪽에 이제 여기 버뱅크라고 써 있는 곳, 여기 지금 표시해 놓은 곳, 그 554 맹커 에비뉴라는 곳, 이 사진에 나오는 집에서 제가 에어비앤비로 이제 3일 동안 머물렀었고 그 전에는 저 위쪽에 샌프란시스코에 머물렀고요. 여기서 이 위에 이제 SVB 파이낸셜 그룹 이게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인데 아까 찍어 보니까 15km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차 거리로.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자, 미국에서 금융에서 제1의 도시가 뉴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샌프란시스코는 몇 등입니까? 샌프란시스코는 경제 규모로는 제가 알기로 한 2등 정도 될 거야. 아마 2등 정도. 뭐 뒤로 밀려봐야 3등 정도. 그렇지만 지금 미국 시장을 지금 미국 경제를 주력으로 돌리고 있는 게 자동차 회사인가요? 아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가 잘 아는 회사 구글이 어딘지 아십니까? 구글은 여기 있습니다. 왼쪽에. 제가 구글 다녀온 영상도 올려놨죠. 그럼 이 구글에서 아까 이 나온 어디입니까? 자, 경로를 한번 찍어볼까요? 자, 이 구글에서 출발해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가면 여기 지금 마일로 나오니까 키로로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킬로미터가 익숙하니까. 자, 구글에서 차 타고 이렇게 출발해서 지금 현재 시간 우린 새벽이지만 미국은 뭐 오전 정도 될래나 하여튼 지금 시차가 뭐 10시간 이렇게 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쭉 타고 가면 12.6km밖에 안 돼요. 물론 걸어가면 이제 2시간 반이 걸리겠지만 자전거 타고 가봐야 40분 걸리고 차 타고 14분 걸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12km면은 거리가 우리나라로 치면요. 한 어디야 저기 고척 동구장에서 한 용산 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뭐가 또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럼 애플은 어디 있죠? 자, 애플을 경유해서 가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야 쓸데없이 무슨 지도는 왜 보여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애플파크 다녀온 영상도 제가 올려놨죠. 막간을 이용해서 제 구독자도 좀 늘릴 겸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자, 구글이 여기 있고 애플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실리콘밸리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냐면 주로 우리 산호세 이쪽을 위시한 이쪽을 포함해서 우리가 실리콘밸리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계곡 같죠. 그리고 팔로알토에는 뭐가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이 팔로알토에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쪽에서 숙박을 했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를 왜 갔느냐? 리플 본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회사들이 있는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주로 이쪽에 이제 거점들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금문교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있고, 여기는 이제 오클랜드 아스텔릭스가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쪽이 이제 주 도시지만 신흥 부호들은 이쪽에 많이 산단 말이에요. 왜? 넓고 쾌적하니까. 공기도 좋고. 그다음에 여기 회사들이 많이 몰려 있고. 자,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제가 이쪽 지역이 미국의 심장이라 그랬잖아요. 자동차 회사가 지금 주력이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 이제 한참 밑에 동네 이제 누가 있죠? 얘기가 좀 새는데 여기 밑에 이제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이쪽으로 가면 제가 나중에 가볼 건데 그게 있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끄는 이제 그 우주선 만들고 하는 데들이 있죠. 테슬라하고. 그리고 참고로 작년부터는 테슬라 본사는 이게 자꾸 새네. 새면 안 되는데 어디 갔냐 이렇게 안 보이냐. 갑자기 찾으려니까 맞다. 여기 제가 작년에 6월에 다녀온 텍사스 오스틴에 기가 텍사스라고 공장을 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스틴으로 일론 머스크는 공장과 함께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세제 혜택도 있고 해서 이제 옮긴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자, 여기 확대를 해야 되는데 자, 제 영상을 예전에 이제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블랙락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을 텐데 제가 아마 전체 공개를 안 했을 거예요. 저희 멤버십 그 키웨스트 멤버십 이제 회원들한테만 공개를 제가 아마 했을 거고 이쪽에 다녀온 내용을 제가 쫙 설명을 그림 사진과 함께 다 드렸죠. 그런 내용은 제가 굳이 전체 공개로 이렇게 아무한테나 이렇게 퍼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블랙럭이 있잖아요. 여기를 잘 보세요. 그리고 여기 실리콘밸리 뱅크가 있죠. 블랙록이 뭐 하는 회사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이거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되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 규모가 큰 투자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큰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다 투자하고 있고요. 뭐 1경 이상의 돈을 다루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자, 여기를 이제 자, 스트리트 뷰를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다녀왔기 때문에 다 기억이 나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호워드 스트리트라는 곳인데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공지사인데 오늘 방송에서 전체 공개하는 내용은 원래 키웨스트 멤버십 유료 멤버십이 있어요. 그 회원분들한테만 사실은 공개해야 되는 내용인데 좀 중요한 사항이고 하니까 전체 공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 유료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양해를 좀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랙이라는 또 회사가 있고, 자, 요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라고 이제 그 회계 법인이면서 글로벌 그 컨설팅 기업이 있죠.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라고 아실 거고, 우리나라는 아마 삼정회계법인하고 같이 손잡고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보이면은 제가 여기 이름이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이건 넘어갑시다. 이것도 이제 그 벤처기업 중에 하나인데 오랜만에 보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중요한 게 이건데 이 505라고 써 있는 이 자리에 뭐가 있냐? 실리콘밸리 은행이 여기에도 또 입점이 돼 있는 거예요. 본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곳이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거는 가보고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찰하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이니까 제가 생색을 내는 거예요 지금. 자, 봅시다. 여기 뭐라고 써있죠? 나스닥이라고 일단 써있죠. 이게 좀 작게 안 보이니까 오른쪽에 보면 크게 나올 겁니다. 이거 어디 가서도 들으실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공지사를 하는 거지. 약간 이제. 자, 봅시다. 이거 확대를 이걸로 해야 되겠다. 자, 여기 뭐라고 써있죠? 나스닥, 그 다음에 엔터프리니얼 센터 이렇게 써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스닥에서 운영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예를 들면 이제 나스닥에 상장할 만한 기업들을 발굴하고 하기 위해서 이 센터가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거고, 제가 오늘은 이제 전체 공개니까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일쪽 일대를 다 조사를 했거든요. 샌프란시스코 거의 해야 될 땐 다 했는데 이 골목으로도 쭉 걸어가면 또 암호화폐 재단이 2개가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세일즈포스라고 좀 들어보긴 하셨을 거예요. 여기 가면은 이렇게 약간 총알처럼 생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salesforce.com이라고 그 기업들한테 그 ERP 서비스 같은, 그 다음에 이제 CRM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거의 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이 건물 말고 여러 개가 또 이렇게 클러스터로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지금 퀘스트는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쪽에 지금 이런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봤을 법한 뭐 인스타그램, 트위터 뭐 이런 여러 회사들이 어디에 모여 있냐. 제가 여기 이렇게 방문한 데들 표시가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금문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알카트라즈 섬은 옛날에 영화 더 락에 나왔던 이제 니콜라스 케이지 나왔고 이제 더 락에서 이제 불 붙여갖고 와 이렇게 하던 데 있잖아요. 그 섬이고 션 코네리도 나왔었지. 여기에다 몰려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몰려 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발견한 한 가지를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전체 공개니까 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자, 블랙락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회사는 여기 있는데 여기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있고 요 옆에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나스닥 엔터프리뉴얼 센터가 있다 그랬죠. 이 센터는 여기 왜 있을까요? 투자하고 발굴하고 상장시킬 만한 회사들이 있는지 협업하기 위해서 이게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 몰려 있는 겁니다. 몰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또 이런데 또 눈에 띄어야지 투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많이 몰려 있다는 말이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리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리플이 위치가 정확히 한 여기 정도 될 거야 아마. 제 기억으로. 그래서 제가 표시를 아마 해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을 낼게요. 자, 요거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좀 구구절절하게 좀 드린 거는 이렇게 드려야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려가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색깔을 뭘로 하면 되냐. 자, 제가 카메라가 좀 가려서 그런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자, 미국의 심장이 어디다? 경제 심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샌프란시스코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여기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뭐라 그러죠? 이제 실리콘, 이거 스펠링 맞나 모르겠네. 틀리면 개쪽인데. 지금 새벽에 졸려가지고 실리콘 스펠링이 지금 애매하네. 자, 어쨌든 뭐 실리콘 지금 이게 뭐 스펠링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죄송해요. 지금 갑자기 졸음이 와가지고 눈이 꿈뻑꿈뻑한데. 어쨌든 심장이 중요하다. 심장. 자, 근데 이 중에서 경제의 심장에서, 그죠? 여기에 지금 뭐가 있다 그랬어요?
SVB 은행 뱅크,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이 있고 얘가 이제 여기에 지점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요 밑으로 내려가면 LA 쪽에 좀 있더라고요. 자, 본점은 이제 HQ죠. 헤드쿼터 여기 있는데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 구글 있지, 여기 애플 있지, 쿠퍼티노 애플 있어요. 여기 또 팔로알토 이쪽에 또 뭐야 그 이렇게 스탠퍼드 대학도 있어요. 그 밖에 여러 회사들이 여기 지금 저도 새벽이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이 여기 많이 모여 있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도 많이 모여 있다 그랬잖아요. 뭐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또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그 뭐야 코인베이스. 아, 오늘 너무 많이 알려드리네. 하여튼 여러 곳들이 있어요. 제가 그럼 여기 조사하러 왜 갔느냐, 그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제대로 된 거를 알고 투자하고 싶으니까 제가 간 거죠. 그냥 뭐 기사 같은 것만 뚱땅 봐가지고 경제 전망 같은 걸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내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 바이든, 아 이것도 스펠링 또 틀리는 거 아니야? 아씨, 맞겠죠? 하여튼 바이든 대통령이라면 이 은행이 망하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거 뭐 꼴랑 해봐야 지금 뭐 인출한 게 아까 얼마야? 420억 원 그래가지고 55조 원 인출했고, 자산 가치가 갖고 있는 게 뭐 230조 원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채권 때문에 손실 본 게 마이너스 한 18조 정도 되고. 근데 예전에 그 언제죠? 그 미국 4대 은행들 이렇게 파산하고 했을 때 지원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때 지원한 금액이 아까 찾아보니까 7천억 달러더라고. 이게 얼마냐면 960조 원이에요. 960조 원. 아니 960조 원도 지원해가지고 그 아무것도 안 하는 은행들 살려줬는데, 지금 실리콘뱅크, 아니 밸리뱅크는 뭐 하는 데야? 여기에 지금 벤처기업들이나 이런 우량기업들이 이제 자금이 들어가 있고 한데, 금융에서 여기를 돌려주는 심장 같은 하트 역할을 하는 데인데, 이거를 조 바이든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일단 파산 선고가 내려졌다 하더라도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있겠죠. 첫 번째는 뭐 구제금융, 그쵸? 아니면은 뭐 다른 회사에서 뭐 M&A를 한다든가. 근데 이제 뭐 금융사, 기존 금융사에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블랙록이 있고 대각선 건너편에 여기 관점에서 보면 실리콘밸리 뱅크가 있고 나스닥 엔터프리니얼 센터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 마지못해 가지고 블랙록이 돈도 많은데 이렇게 인수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블랙록이 직접 인수하기가 그러면 블랙록이 갖고 있는 자회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자회사가 여기를 인수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미국에 아직까지는 뭐 아메리칸 뱅크라든가 체이스 뱅크라든가 그다음에 뭐 웰스 파고라든가 이렇게 전통 금융회사들은 이 은행을 인수하기가 좀 꺼려질 수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원래는 안 돼요. 근데 대통령령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뭐가 있어요?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잖아요. 야, 이거 무너지면은 실리콘밸리 여기 있는 사람들 월급도 못 주고, 결정적으로 지금 뭐냐, 제가 좀 약간 이제 속된 표현으로 할게요. 이 미국이 되게 쪽팔린 상황이 된단 말이야. 이게 왜? 우리나라로 치면은 여의도에 이렇게 금융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이제 무슨 뭐 벤처 캐피탈 은행이 있어. 만약에 뭐 여의도 뭐라 그럴까? 여기는 저기 뭐야, 실리콘밸리 뱅크니까 여의도 은행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게 지금 파산이 되고 망했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경제기획원에다 이제 지시 내려가지고 산업은행장 부르고 해가지고, 야,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냐? 협의해갖고 지원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지금 조금 지켜보면서 명분을 찾아야지.
실리콘밸리 은행이 잘못한 것도 있는데 무조건 도와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여론들도 이제 지금 나온 신문들을 보면 제가 외신도 확인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기사는 어떻게 뭐가 나오겠어요? How to. 야, 이제 정부는 그럼 니네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제닛 옐런도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그 제롬 파월도 슬쩍 한마디 했어. 근데 걔네들도 좀 미안한 거야. 왜냐하면 지네들이 금리를 많이 올려가지고 이 은행에 타격이 간 것도 있거든. 금리를 올린 게 물론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 미국이 얘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를 조금은 조절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여론이 나올 수 있거든. 야,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너무 올리다 보니까 이 멀쩡한 기업들이 지금 돈이 안 돌아가고 망하게 생겼다. 월급도 못 받고 뭐 이런 여론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짜짜로니가 아니고 자 결론 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든 개입을 하게 되어 있다. 개입. 영어로 뭐예요? 내가 영어 선생님은 아니지만 인터빈인가 그렇잖아. 이거 스펠링 틀리면 또 쪽팔린 건데. 갑자기. 하여튼 뜻이 통하면 되니까 인터빈이라고 개입하게 된다고. 그래서 당분간은 약간의 타격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 좋은 기사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지표들도 뭐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거 떨어졌고 얘도 주가가 60% 떨어졌으니까 그죠? 어쨌든 핵심은 자 밑줄 짝.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얘기는 안 할 수도 있지. 야 이거 대통령이 그렇다고 너무 또 개입하면 좀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 시켜가지고 야 우리 뭐 게임할 때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뭐 살려 뭐 그다음에 뭐 죽여 이런 게 있잖아. 이건 무조건 살려야지. 아니면 살리는 형태로 보여지진 않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 월급도 줘야 되고 벤처기업들이 지금 투자할 돈 묶인 것도 풀어줘야 되고. 왜냐하면 이 은행 자체가 지금 엄청 부실해서 망한 건 아니라니까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뱅크런이야. 뱅크런이 뭐예요? 아니 예금이 아무리 많아도 갑자기 어느 은행에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날 한시에 예금한 사람들이 동시에 찾아와가지고 돈 다 달라 그러면 버틸 은행은 아무데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은행에. 그래서 뭐 지금 몇 %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만약에 은행이 이렇게 대출을 해줬으면 100억을 대출해줬으면 뭐 한 12억은 갖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룰이 있는 거지. 어찌됐건 저도 지금 잠이 스르륵 와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결론은 뭐다? 지금 온 상황들은 뭐 기사에는 조금 많이 나쁘게 나오지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가고 있고 제가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거 뭐 다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차마 말씀 못 드리겠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 사람이 좀 투자 좀 하는 것 같은데 좀 특이하게 하네. 특이한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까지 분석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내가 그거는 자부하는 바이고 자세한 거는 그 유튜브 설명에 들어가면 채널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 이렇게 하니까 만약에 이제 투자를 암호화폐 쪽으로 좀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관심 있으시면 이메일 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래요. 뭐냐면 뭐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저럴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의견은 절대 안 내요. 그럴 거면 남자가 쪽팔리게 뭔 의견을 내. 남자가 얘기하다 보면 틀리면 책임지면 되는 거고 기문기다 아니면 아니다 얘기를 해야지. 그 분석이 명확하게 안 되니까 자기 의견을 못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살린다. 끝. 여기까지. 자, 2023년 3월 12일 일요일 새벽 2시 48분 현재 제가 이걸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좀 보시게 되실 텐데 또 뭐 치사하게 또 조회수 때문에 사람들 많이 보는 시간에 원래 유튜브는 일요일 같으면 한 오전 10시에는 올려야 되지만 지금 바로 올리겠습니다. 많이 좀 구독도 해주시고 내용이 괜찮았다 좀 소개도 해주시고 구독자도 좀 늘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김에 홍보를 좀 하면 키웨스트 유튜브 서포터즈가 있어요. 그건 이제 월 한 4,990원인가 이렇게 내시면은 스페셜 영상을 좀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별도로 또 이제 멤버십이 있습니다. 유료로 하는 멤버십이. 그건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지금 눈이 너무 퀭해가지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큐에스트의 큐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